일단은 그 각 영상마다 미션은 없을 예정이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는데 그 대신에 선생님의 영상 수업을 꼼꼼히 들으면은 그쵸 뭔가 그 리월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 챗 나랑 퀴즈 채팅을 할 건데 그쵸 일신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 대상은 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영상 강의 열심히 들어서 내가 뭔가를 받고 싶다 하는 학생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상금으로는 뿌링클, 베스킨라빈스 백다방 기프티콘 정도를 뿌릴 예정이고요. 방법은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되는데 퀴즈 내용은 영상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면 맞출 수 있는 내용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수업을 꼭 꼼꼼하게 들어야 된다. 되냐? 그리고 넌센스 퀴즈 같은 것도 출제할 예정이니까는 같이 참여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시간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11시 30분에 각 단톡방으로 너네 지금 있는 각 단톡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URL을 뿌릴 예정이거든.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주 일요일 밤 11시 30분에 그 배포되는 그 URL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 12시부터 선생님이랑 재밌게 퀴즈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열심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집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할 테니까는 조금 영상을 보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진도를 나갈 텐데 보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우리가 수요일날 다시 만나는데 지금 이거 본문이 총 보면은 6개잖아. 6개니까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은 1, 2, 3, 4, 5, 6 수요일 전에 끝낼 수 있는 거 알지? 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오늘은 수업 듣고 내일부터 이거 본문 하나씩 워크북 해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워크북을 전부 다 완성해 오는 걸로 합시다. 보면은 알겠지만 길어. 기니까는 밀리면은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하루 꾸준하게 본문 하나씩 교과서 워크북 꼭 끝내시길 바랍니다. 되냐? 모의고사 지문에 집중하려면은 지금 교과서 를 끝내 놓는 게 너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내용인데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 예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냥 천재죠.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인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지문 읽으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너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자입니다. 그리고 find out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1번 그는 워즈본 태어난 거죠. 이탈리아 도시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뭐라고 불리는? 그쵸? 빈치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태어났답니다.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풀어봐. 그는 전문 화가가 되었답니다. 20살 때. 그 다음에 그는 몇 개의 펄트레이트 하면 초상화죠? 초상화를, 그쵸, 그렸다는 거죠. 하지만, 모나리자가, 그쵸, 유일한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유일한 것이냐면, 오늘날까지 survives, 살아남은 유일한 것이랍니다. 원이 지칭하는 건 여기에서 지금 펄트레이트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는 추구했대요. pursue. 무엇을 추구했냐면 realism. 리얼리즘 하면은 그 사실주의죠. 사실주의라는 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사실주의를 추구했답니다. 그의 그림에서.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의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의 그림에서 사실주의라는 것을 추구했답니다. 그는 가끔씩 테이크 노츠 하면은 얘 필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의 관찰에 대해서 필기를 한 거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레프트 핸디드 하면 내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단어 두 개가 슬래시로 연결되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왼손으로 쓴 미러 스크립트 하면은 거울 글씨? 그런 거울 글씨로 그의 관찰에 대해서
노트 필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밑에서 부연 설명할게요. 그는 나돌리 나왔으니까는 지금 버들스에도 동그라미 치고, 그는 예술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조해주는 나돌리 A 버들스 B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건 항상 B라고 했다. 과학자이자 엔지니어, 공학도였답니다. 그는 디자인드, 설계를 한 거죠. early 하면은 형용사 뜻도 있고 부사 뜻도 있거든. 형용사로는 뭐 일찍의 혹은 초기의 이런 뜻이 있고, 부사로는 일찍 이 정도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는 초기에 모델을 디자인한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한 모델이냐면 자전거, 비행기, 그리고 패러슈트, 낙하산에 대한 초기의 모델을 디자인했답니다. 얼마나 많은 T's and F's, Truths and False를 너가, 그쵸? circle은 동그라미 치다라는 동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쳤냐? 사실 모든 이러한 단일한 진술들 있잖아. 이 위대한 남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모든 단일한 진술들이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7개의 질문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말이야. 그쵸? 그리고 지금 다음 문장이 너네한테 조금 헷갈릴 텐데, 주어는 지금 유구 동사가 think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think나 guess나 suppose 같은 동사가 주절의 동사면 이 의문사인 where이 문두로 나온다는 그러한 문법적인 사항이 있거든. 그래서 이 where은 실제로 이쪽 정도에 넣어서 해석해야지 이해하긴 쉬울 거예요. 너는 생각하니, 그쵸? 그 빈치의 great NESS부터 쓰니까 명사죠? 위대함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냐고 너는 생각하냐입니다. 되냐? 그 다음에 left-handed mirror script가 뭔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그쵸? what부터 like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그의 signature, 서명이 보이는 것이랍니다. backwards 하면은 얘 부사거든? 뒤로, 거꾸로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이 what부터 역시나 어디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겠냐? 그쵸? like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고 if부터 끝까지 세모가로로 묶으면 돼요. 이것이 그의 설명이 보이는 것이랍니다. 만약에 그가, 그쵸? 그것을 읽도록 하고 싶다면은 그의 설명이 보이는 것이래. 보면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있는 그대로 서명을 한 일반 쓰는 사람들이 쓰는 형식으로 쓴 글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거울로 비춰져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쓴 글을 거울로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되나 봐. 근데 이 사람은 거울로 비춰보지 않고 원래 그냥 필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않았으면 싶을 때는 마치 거울로 비춰진 것처럼 보이도록 실제로 썼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고 왼손으로. 그러니까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글씨를 거울로 비춰보지 않아도 역방향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일까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썼다는 거야.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못 읽을 테니까는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간혹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거든. 그러한 단어 유의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단어 나올 때마다 3번 형광펜 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태어난 거죠. 빈치에서. 근데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가 봐. 1452년 4월 15일에 태어났답니다. 그는 어떠한 공교육을 받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formal,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아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다빈치의 재능, 그 그림에서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3번 형광펜, 이 apprentice라고 하면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데 명사로는 제자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는 제자로 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제자로 삼아진 거죠. 근데 누구에 대한 제자로 삼아졌냐면 안드레아 델 베로치오라는 사람의
제자로 삼아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네. 유명한 스컬프터, 조각가이자 페인터, 화가인 거죠. 플로렌스에서 플로렌스도 그 이탈리아의 지방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의 제자로 받아들여졌냐면 15살의 제자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는 전문적인 화가가 되었답니다. 그 스스로도 전문적인 화가가 된 거야. 대략 언제 후에? 5년 후에. 그러니까 얘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온다면은 제자로 받아들여진 건 15살 때잖아, 다빈치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화가가 된 것은 5년 후라고 하니까는 20살쯤에는 전문적인 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읽으니까 보통 진짜 재능이 있고 빨리 꿈을 찾은 사람들은 한 20살 때쯤에는 웬만하면 꿈을 이루는 것 같긴 해. 일반인들은 힘들긴 한데 선생님 포함해서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 같은 사람들도 보통은 천재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한 20살 때 빛을 발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빈치는 달랐던 거야. Be different from. 예술가랑은 달랐대요. before. 전에 있었던 예술가랑은 달랐던 거야. 그는 그림들을 만들기를 원했어. 근데 어떠한 그림이냐면 as죠. 가능한 한 realistic, 현실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답니다. 되냐? 2번 형광펜으로 realistic에도 2번 형광펜. 얘 지금 품사 형용사다. 이 비동사의 보어니까는 그 모나리자에서 그의 유일한, 근데 이 모나리자가 뭐냐면은 그의 유일한 surviving, 살아있는 그러한 초상화인데 그는 너는 입술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입술이냐면 스마일이 여기선 동사로 미소 짓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미소 짓는 입술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눈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눈이냐면 빛나는 눈을 볼 수 있답니다. 스트라이킹 하면은 얘도 중요한 형용사거든. 얘 두드러진 그러한 리얼리즘, 그 현실주의라는 것은 근데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그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결과랍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면 인간의 어나토미 하면 해부학, 퍼스펙티브 하면 별표 단어로도 나오죠. 명사로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관점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원근법 있죠. 멀어 보이고 가까워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원근법, 그리고 옵틱스 하면 광학, 빛과 관련된 학문, 광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결과였다는 것은 그쵸? 원인이 is a result of로 원인이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드러진 그런 현실주의가 가능해졌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구조 파악하고 듣고 있죠, 지금. 그 인간의 해부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는 초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초상화냐면 정확하게 리플렉트 하면 얘도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으로는 반사하다 혹은 깊이 생각하는 거,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영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냐? 대신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그래서 선행사가 지금 단수이기 때문에 reflect에 s 붙은 거 조심하세요. 정확하게 반영하는 초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proportions 하면 우리 비율이 좋다고 하잖아. 근데 그 비율 보면은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초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사람을 그릴 때 인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쵸, 정확한 비율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수능 특강 지문에서도 이 다빈치의 엄청난 observation, 관찰력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는 그러한 작업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능 특강 지문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그 묘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다빈치라는 사람은, 그쵸?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시체를 만지거나 해부하는 것에서도 약간은 두려움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어떠한 정서적인 두려움보다는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떠한 일정 이상의 천재성이나 성취를 위해서는 약간 일반인들이랑은 약간은 다른 성향을 좀 갖고 있어야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특히나 이러한 다빈치의 역량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랑 협업한다기보다는 혼자서 몰두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천재들은 약간 어떠한 비절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 비절. 특이한 이런 뜻이거든. 처음 니는 잘 쓰이진 않는데, 그쵸? 기이한, 특이한 이러한 성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땡스투도 얘 대표적인 전치사다.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돼. 뭐 덕분에? 그의 지식 있죠. 원근법에 대한 지식 덕분에 그 여성의, 여기서 여성이라는 건 모나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여성의 눈과, 그쵸, 머리와 눈이라는 게 are turned, 여기도 수동태인 거 조심해. 향해져 있는 거죠. 약간은 더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야? toward the viewer. 그림을 보는 사람 쪽으로 더 약간은 더 향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be aware of 하면 무엇을 인지하다, 알다라는 뜻이죠. 그는 또한 알고 있었던 거야. 방식을.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빛이 first, 떨어지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 방식이냐면 curved surfaces에서 그런 굴곡진 표면에 떨어지는 방식을 또한 인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보이지 않는 거야. 뭐처럼 보이지 않아?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전혀. 되냐? 그러니까 마치 생생하게 튀어나올 것처럼 그 현실감이 있는 것처럼 그려졌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여성은 지금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니까 appear 뒤에 수동태 형태로 PP 형태로 나온 거 조심해라. 그쵸? 또 나오네. as a result of. 이러한 convergence 하면은 아까 convergence 하면은 얘 3번 영광펜. 얘 융합이란 뜻이 융합. 합치는 거 융합. 예술과 과학의 그러한 융합의 결과로서 그는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일부 더 most니까 지금 최상급이야. 가장 강력하고 enduring 하면은 원래 동사로 endure이잖아.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근데 enduring은 여기에서 동사의 ing 붙어서 형용사 형태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래가는, 지속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되는 거니까는 그쵸? 영속적인 이런 뜻이죠. 혹은 불후의. 그럼 불후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예술 작품을. 어디에서?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의 그러한 해부학이나 원근법이나 혹은 광학에 대한 그러한 상당한 과학적 지식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지속되는 강력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쵸? 다빈치는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인지니어스 하면 얘도 중요한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 3번 영광펜 칩시다. 얘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야. 창의적인. 그리고 그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원천 중에 하나는 뭐였어? 그의 뛰어난 ability, 능력이었거든. 관찰하는 능력이었답니다. 다빈치가 스트레스 하면은 애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빈치는 강조했거든. 뭐를 강조했냐면 그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답니다. 그는 항상 펜과 노트북을 들고 다녔거든. 노트를 그와 함께. 근데 뭐 하려고?
write down, 받아 적으려고. 근데 뭐를 받아 적으려고? 그가 봤던 것을 받아 적으려고 항상 펜과 공책을 갖고 다녔답니다. 여기서 what 뒤로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와, 소은아?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알 수 있다. thousand에 s 붙었으니까 수천 개라고 해석하면 돼. 수천 개, surviving도 얘 enduring이랑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남아 있는 그의 공책의 페이지들이 reveal, 밝히고 있답니다. 뭐를 밝히고 있냐면 그가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밝혀내고 있는데 그는 쓰고 그렸던 거야. 그쵸? 많은 subject, 대상들에 대해서 쓰고 그렸답니다. including, 얘도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뜻이고 역시 such as나 like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때 나오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떠한 많은 대상들이냐면 anatomy, 해부학이나 비행, gravity, 중력 그리고 광학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썼던 거죠. 그리고 가끔씩은 writing, 무엇에 대해서 썼던 거야? 얘 지금 분사구문인 걸 알죠? 쉼표 다음에 ing니까 세모가루로 묶고 여기 2번 형광펜 치시면 돼요. sometimes는 부사니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인지 알죠? 가끔씩은 쓰면서.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쓴 거야? 아까 그 본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왼쪽 손으로 쓴 거울 글씨로 썼던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come up with, 얘도 자주 나오는 어구다. 보면은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야. 그는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거야. 그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멋진 아이디어냐면 궁극적으로는 lead to는 무엇으로 이어지다, 야기하다라는 뜻이야. 창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멋진, 뛰어난 생각들이죠. 그쵸? 근데 어떠한 창작물이냐면 자전거나 비행기, 서브마린 하면은 잠수함, 그리고 패러슈트, 그러한 centuries later니까는 몇 세기 후에는 자전거, 비행기, 잠수함, 그리고 낙하산의 발명으로 궁극적으로 이어지는 뛰어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답니다. 레드2도 얘들아 원형이 리드2잖아. 얘를 사이로 원인이 얘야. 되냐?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인벤션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필기를 해가지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는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토대가 됐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엄청난 사람이죠. 그 다음 우리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해볼까? 보라색으로. 다빈치가 뭐 했을 때? 어떤 것을 관찰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어떠한 것이냐면 그를 인트리그도 얘 3번 형광펜 쳐놓을까? 3번 형광펜? 얘 인트리그 하면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그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관찰을 할 때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다른 질문 후에 물었다는 건 얘 뭐야? 그쵸? 연이은 질문을 물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얘 2번 형광펜으로 위치에 2번 형광펜 치고 이렇게 something 같이 thing로 끝나는 대명사가 명사가 선행사일 경우에는 위치를 대수로 못 바꿔요. 무조건 위치 써야 된다. 뭔 말인지 돼? 그 다음에 새나 박쥐 같은 것을 관찰한 후에 예를 들어서 그는 그 자신에게 물었던 거야. 새들과 박쥐들은 어떻게 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던 거죠. 그쵸?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을 물음으로써 그는 비밀을 찾아내기를 희망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비밀이냐면 사람들도 또한 어떻게 날 수 있을지에 대한 비밀을 찾아내기를 희망했던 거죠.
그는 매우 호기심이 많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냐면 메케닉스 하면은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이라고 하면은 힘과 관련된 그런 학문 얘기하는 걸 거야. 혹은 메케닉스가 작동 원리라는 뜻도 있거든. 메커니즘이랑 동의어로. 그래서 그는 무엇에 대해서 매우 호기심이 많았냐면 비행과 관련된 그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거 역학보다는 작동 원리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비행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매우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한 거야? 그쵸? 두 번째 동사 나오네. 그 설계를 한 거죠. 몇 개의 flying, 비행 그러한 기계들을 설계도 했답니다. 스케치하면은 밑그림을 그리다. 그는 기계에 대해서 밑그림도 그린 거죠. 근데 어떠한 기계인지 관계부사가 지금 이 교과서에서 3번 정도 나오거든? 그쵸? 나올 때마다 조심해라. 왜냐면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인 위치로 못 바꾸는 거 알죠?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하죠? 그쵸?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하다.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고. 그럼 항상 한번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볼까? 완전하다는 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거잖아. 주어는 어디 있어? 정아야? 그쵸? 파일럿이죠. 동사는 항상 있어야 되고 보면은 동사가 lie down이랑 or stand and use 뒤에 목적어도 나오네. his or her legs or arms. 그쵸? 이렇게 목적어도 나오니까 뒤에 문장 완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기계의 밑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어떠한 기계냐면은 파일럿, 조종사들이 lie down, 눕거나 또는 서서 그런 다음에 그나 그녀의 이 조종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his or her이라고 지칭한 거다. 그 또는 그의 다리나 팔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계들을 밑그림이 그렸던 거죠.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make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다. 기계들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되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행기에 대한 밑그림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한 그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실제로 스케치를 하면서 실제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상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죠. 디즈 알죠 얘들아? 얘 복수 형태다. 단수 형태는 디스고. 그래서 지금 S 붙은 거 보이죠? 이러한 기계들은 매우 이매지너티브, 창의적이었답니다. 이게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기계들이 지칭하는 게 뭔지를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 다빈치는 스톡 하면은 얘 스틱의 과거 분사 형태인데 막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는 막히게 되었던 거죠. 얘도 지금 수동태 형태인 걸 알아야 된다. 어디에서? 한 가지 지점에서. 이 지점이 뭐였냐면 인간이 제한된 근력과 인듀어런스, 지구력을 갖고 있었던 거야. 지구력이라는 건 견디는 거니까 endure, 견디다. endurance, 지구력. 되냐? compared to, 2번 형광펜. 얘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치사 처리하면 되는데 무엇과 비교하여라는 뜻이고 얘는 항상 compared to 형태로 쓰인다. comparing to로 쓰면은 안 돼. 되냐? 새와 박쥐와 비교하여서 인간이라는 그러한 생명체가 제한된 근력과 지구력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인간이 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얘들아 스틸은 여기서 연결어야. 하지만 그는 give up,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쵸? experimenting, 실험한 거야. endlessly, 그쵸? 끊임없이 실험을 했답니다. 지금 실험을 했다는 게 끊임없이 실험했다고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사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그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도우저역에서는 연결어네. 얘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루로 묶을게요. 비록 그 비행기계라는 게 성공적이진 않았거든. 근데 그의 노력이라는 건 제공을 한 거야.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했답니다. 누구에게? 그쵸? 그 비행기의 미래의 발명가들에게 매우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정보는 셀 수 없으니까 매니가 아니라 머치로 수식하고 있는 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